이것이 우리가 정말 미래에 굉장한 AI 슈퍼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저희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AI 발전 속도에 그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기업 도시에서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퍼힐스에서 당초에 여러 군데를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좀 점검을 한 것 같고 국내에서도 강원도와 우리 전라남도가 일단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퍼힐스에서 평가하기는 전라남도가 가진 조건이 가장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퍼힐스의 그 아민 공동위원장은 과거 요르단의 국부펀드랄지 또 아랍에미리트의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총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여러 가지 펀드, 국부펀드 이런 부분하고 많이 친숙한 분이고 그런 부분에 동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도 세계 각국을 많이 봤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AI 시대는 스피드가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이런 슈퍼 AI 클러스터를 3년 내에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택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라남도가 그런 강점은 쉽게 말하면 우선 120만 평의 광대한 이 용지가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지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랄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계통도 저희들이 이제 500메가와트까지는 1호사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3, 4호까지도 2029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전력이랄지 또 켄텍에 가서 여러 가지 이 모든 에너지 산업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전라남도에서 한다 하면은 앞으로 3년간 내에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상기가죠. 상기가로 규모로 추진을 15조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규모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판을 바꾸고 만약에 이제 더 투자가 더 돼서 50조 단위까지 올라간다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 그러면 AI 슈퍼 클러스터가 뭐냐 잘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AI 컴퓨팅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또 AI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집조가 된 그런 단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민 공동위원장은 항구로 비교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항구에는 많은 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그 물자가 집조가 되고 그 집조가 된 물자가 가공되고 또 변환되고 또 상품이 돼서 각지로 또 뭐 배로 철도로 항공으로 각지로 이렇게 나갈 때 그 항구 역할을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AI 슈퍼 클러스터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정책 회의 때 그냥 쉽게는 그냥 터미널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왔다 갔다만 하면은 어디 집조가 시키고 정보를 모은 집조가 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학습도 하고 연산도 하고 추론까지 할 수 있으려면은 전에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기능에 이제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추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신개념 데이터 센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신개념 데이터 센터, 예전 데이터 센터하고 다른 거다. AI에 적합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 구축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보상의 메리트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 한국이 그만큼 그 AI 클러스터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AI 클러스터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세계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제 퍼힐스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브라이언 그분은 LS의 적장자, 적손자입니다. 적손자. 그러니까 LG 창업자의 손자고 LS 그룹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스탠퍼드 대학을 나오고 거기 이제 이렇게 벤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고 자기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대로 안주하면 안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혁신하고 그런 혁신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술력을 이렇게 갖추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은 그 부분에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재벌가의 2세, 3세 분들은 보장된 꽃길이 있잖아요. 그 꽃길을 마다하고 오히려 그 야단에서 뒹구르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그 자세를 그 혁신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탈해요. 굉장히 소탈하고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또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정웅 이번에 실무적으로 총괄하신 분인데 그분도 LS 산전의 사장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필생의 역작으로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아까 아민 공동 의장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중동에서 굉장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 소위 말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많이 총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면은 UAE의 무바달라 국부펀드를 창설했고, UAE의 해상도시, 두바이 해상도시겠죠. UAE 해상도시를 초창기 건설에 계획을 위반하고 같이 했던 분이니까 국제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해보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6개월이라는 시한을 설정했는데 6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지금 AI 시대에 이거 꼭 필요한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아무리 빨라도 5년은 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걸릴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할 뭐 여러 가지 구축하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빨리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전라남도에서 빨리 할 수 있게 잘 지원만 해주면은 승부가 확실하다 이렇게 본인들은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나 또 그록이라고 엔비디아 다음가는 지금 GPU 말고 거기는 LPU를 곧 생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회사들하고 아예 손잡고 그 GPU나 LPU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투자자로 모시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 이야기는 쓰지 마세요. 그 이야기까지는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그러겠다는 하도 여러분이 뭐 뭘 붙여진 게 없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오프 더 레컴입니다.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그렇게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아시고 거기 부분 오프 더 레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해보고 결과는 이제 또 좋게 나오면 가장 최소한 것이지만은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또 도전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지. 제가 이번에 실리콘밸리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혁신하고 도전해서 실패한 것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 거예요. 미국 그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현재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는데 제가 그 MS 기술 그 CTO 부사장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디스럽션, 어떤 무질서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혁신에 도움이 되니까 도지사님도 너무 그냥 잘 짜진 판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펑크로 놓은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혁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펑크러진 좀 무질서한 속에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짜지게 막 모든 것을 그 성과 위주로만 하고 실패냐 성과냐 하는 것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면은 혁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제가 볼 때 분위기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정말 좀 자유스럽게 풀어주고 혁신하도록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럭이란 그 회사는 지금 LPU를 곧 만드는데 그 추산을 앞으로 위주로 하는 LPU를 만들겠다 하고 있고 그 현재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은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3배 빨리 해준 거예요. 그럼 전기를 30%만 들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강점이 있죠. 근데 벤처 회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큰 회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건물은 그렇게 안 큰데 가보니까 그 사장님 창업자가 나와서 하는데 굉장히 뭐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매출이 얼마냐고 1년 매출이 50억 불이라는 거예요. 50억 불을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7조더라고요. 그래도 벤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벤처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이 벤처 창업 정신을 살리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일을 제가 가지고 뭐 실패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전하고 한번 일을 반드시 해보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우리 도가 갖는 강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밀어붙이겠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전라남 도가 이제 산자부 장관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전력계통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500메가와트는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은 더 빨리 다른 부분 더 빨리 키워서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말을 듣고 준비해가지고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해남이 지정을 받는 것도 땅을 미리 마련해 놨잖아요. 땅을 마련했고 500메가와트라도 전력계통 지난 3년 전에 실패했지만은 그게 심지어 실패가 힘이 된 거예요. 3년 전에 실패했는 게 전력계통 때문에 안 돼서 실패했거든요. 그렇지만 500메가가 이번에는 그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해놓고 계속 하면은 한 번 안 되더라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 이제 해남 기업도시 이렇게 하고 저는 동북권에도 제가 120만 평의 미래 첨단 산단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수요가 있느냐? 수요는 있어요. 수요 있는데도 자꾸 미적거려요. 빨리빨리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뭐냐면은 제가 동북권도 120만 평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은 정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은 동북권은 여건이 더 좋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땅이 제대로 없어요. 큰 땅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정책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까 미래 첨단 기업 도시도 미래 첨단 국가 산단도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은 뭐 지방 산단으로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가능한 국가 산단으로 해야 대외적으로 좀 공신력이 좀 더 하지 않을까 해서 국가 산단 이름 붙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잘 해서 전라남도 가진 강점을 살리도록 용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용수를 더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력계통을 빠르게
우리가 약속한 29년까지 3, 4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또 부지를 다른 지역들은 다른 나라들은 아마 거의 거둬주겠다 막 그렇게까지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가 좀 협의를 거쳐서 우리도 좀 더 그 부지의 메리트를 좀 높여주고 우리 투자의 메리트를 좀 높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거죠. 그러긴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강점,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도 혁신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우리 켄텍 에너지 공과대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협약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어진간해서는 협약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켄텍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켄텍이. 그분들이 평가해서 켄텍하고는 MOU를 맺을만 해.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만들 때 뭐 이러니 저러니 했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이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었던 것도 이쪽에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수준이 대단히 높구나. 에너지 분야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MOU까지 맺게 된 거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은 실리콘밸리의 혁신의 이제 가장 모태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하고도 이제 켄텍하고도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데이터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할 때는 또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알파벳 의장 존 헤넷인데요. 알파벳은 구글의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구글의 지주회사. 근데 존 헤넷이라는 분은 스탠퍼드 대학 총장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구글의 창업자 이름이 뭐더라? 세르게이오 브린인가? 창업자 나도 얼려 그 이름이 세르게이오 브린인가? 네? 맞습니다. 그런 창업자들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대부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높이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대단히 적절하다. 지금 AI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안 갖춰서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4월 달인가 한번 오신다고 그랬지? 4월 말에 방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같이 가놓고 우리 전력국장 옆에 앉아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10% 말 때 지금 초청을 했고요. 그때 참석 여부를 지금 정지라고 했습니다. 8월 달에 에너지 핵심 포럼 에너지 핵심 포럼. 나주에서 한국전력 에너지 핵심 포럼 할 때 오실 계획이 있다. 근데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로게 CEO 조나단 로우스라는 분을 만났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생산의 1인데 새로운 칩을 지금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출시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여기가 지금 추론에 강한 AI 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세계 1위고 그렇게 엔비디아를 버금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좀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뜻은 전달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슬리 그룹의 CEO 스티브 에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친한파 비슷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고 부인이 중국 분이신데도 결국 중국은 이제 어렵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일본, 베트남이 뜨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솔라시도 슈퍼클러스터 AI 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알선을 해달라. 거기 그분이 하고 있는 투자 자문회사는 좀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큰 투자를 못한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관계나 재계 여러 분야에 많은 뭐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는 분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와가지고 아놀드 슈와르츠네거한테 떨어졌대요.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이거 있잖아요.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떨어졌는데 굉장한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분이어서 우리 전라남도에 좀 도와달라 이야기했고 한번 초청한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이런 과거에는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제 첫째 그렇게 된 것은 브라이언 구, 최종홍 씨, 아민 이런 분들 이제 혜택도 덕분이긴 하지만 그분들 이야기는 전라남도가 갖는 강점 때문에 그분들이 만나준 거지 우리가 뭐 누구 만나주라고 해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분들 말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전라남도가 AI 슈퍼 클러스터의 적지로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하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전라남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유수한 분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오픈 AI의 샘 알튼도 만나려고 했는데 샘 알튼이 애를 가졌어요. 애를 낳았어요. 최근에 그 남편 되는 분은 좀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샘 알튼 이제 그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좀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애를 얻게 된 출산 부모가 돼서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에 필요하다면은 영상 통화로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수한 분들이 아까 말한 그 아민이랄지 브라이언 부 이런 분들이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개월 내에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좀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가서 설명도 하고 전라남도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무적인 강점은 우리 경제부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식은 영어를 떠듬떠듬하면 옛날식 영어를 하는데 요즘식 MZ 세대 영어를 하더라고요. 지사님도 영어 저요? 한주사 출신. 굿모닝 이런 건 잘하죠. 그리고 이제 좀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틀리나 맞지나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차라리 좋아하더라. 영어를 하는 것을 틀려도. 김대중 대통령 영어를 제일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듣기는 히어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어링 공부할 시간 감옥에서 공부했는데 감옥에서 히어링이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 문장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잘하죠. 그래서 그 실무적인 것은 앞으로 좀 필요하다 미국 언제든지 가도 좋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제 꼭 성취가 돼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첨단 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이게 성공이 되면은 다른 부분까지도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국제학교도 오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슈퍼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 국제학교는 레드랜드 크리스티안 스쿨인데 RCS라고 부르는데 기독교 재단의 민간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기부금으로 많이 학교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기독교인들 기부금으로 많이 운영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가 굉장히 건실하고 시설도 우리가 보기는 뭐 호화롭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운동장이 뭐 4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4개고 실내 체육관이
큰 게 세 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체육 활동을 중시한대요. 체육 활동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시 위주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체육 활동을 많이 시키고 전인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거기 데니스턴 폴인가 그분이 총괄 실무 책임자인데 그분이 프레블로호 사건 났을 때 미군으로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서 20년 뒤에 한국을 와서 자기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도 하시고 한국이 엄청 발전했고 그분 따님은 한국 여자예요. 그분 미국 사람인데 한국 여자 따님이 상상이 되네요. 그 AI식으로 추론을 해봐요. 입양을 했다 이거죠. 그 AI 강하시네. 그 AI가 그렇게 물어보면 추론했습니다. 추론해봐. 그러면 입양했습니다. 바로 말해요. 그래서 입양을 한 분인데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친한파고 또 대단한 나라다 생각하면서 한국 교육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입시 위주로 교육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인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다고 그랬어요. 영어도 공부를 시키지만은 전인 교육을 시키겠다. 우리 한국 입시 위주로만 너무 학생들을 너무 쥐어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 학교하고 되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영리성을 띠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영리성을 띠지 않는 분이라 우리한테 뭘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학교도 들어오고 아까 말하는 이제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 서남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전남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도 되고 여수 순천 그쪽도 지금 미래첨단 그 국가산단 만들면 하면은 바로 되고 저는 이 무안 쪽도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그런 주장하면 뭘 당신은 뭘 만들기만 한다고 근데 어찌됐든 그 지금 기업 도시도 그 산단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면은 수요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수요가 돼요. 그래서 무안 쪽도 저는 국가산단 만들어야 된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방법으로는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이왕이면 그 일부는 예를 들면 아리백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 갔다 온 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좋든 싫든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추세에서 우리가 한국이 선도적인 이 선진 국가로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혁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혁신을 잘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하고 잠깐 이렇게 숨을 고르는 순간에 세계는 더 앞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갖고 있는 장점이 오직 그 인력 우리 국민들의 그 높은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경영도 사실은 정치도 대개혁해야 되고 과거에 안 좋아 있잖아요. 옛날 시스템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죠. 경제 시스템도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고인물은 썩게 되니까 그 고인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을 그런 벤처 정신, 도전 정신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이제 그 청년 창업 벤처 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2년간 지원해서 1년에 150명? 150명을 개출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하면 대단히 잘 된 거고 100명 중에 뭐 2-3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업 부분에 지금 청년 영농 창농 제도가 농업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 기술 창업까지 확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번 추경의 예산 확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남도도 어떤 그 여건이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굴뚝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또 환경이 중요한 그런 ESG 경영으로 바꿔지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국가적으로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일처럼 전라남도는 국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이번에 통과됐는데 해상풍력 특별법 맨 처음에 주장은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김영록이 했다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요. 해상풍력 특별법 전라남도에서 맨 처음에 주장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세월에 거쳐서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김원희 국회의원님, 권양욱 국회의원님 여러 분 같이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출생 기본 수당 20만 원 그런 부분도 사실 전라남도 국가적으로는 제일 먼저 선진국이 사고 있는 거 전라남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안 한다면 국가가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가 안 하는데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 목록으로 제출해 가지고 민주당은 10만 원을 1세부터 7세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있으니까 7세에서 18세까지를 10만 원을 주자는 그 공약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자는 거 18세까지 바로 18세까지 바로 다 주자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그 채택, 그것도 저는 채택을 해야 된다고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전체를 안 하더라도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18세까지 해가는 그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